네, 안녕하세요. 트루스톡 선임연구원 안도용입니다. 지금부터 트루스톡 파생 기법 강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그 파생 투자 영역 구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영역에서 구분을 하느냐, 나는 어떤 영역에서 매매를 할 거고, 어떤 시장을 바라볼 거고, 나는 그 시장에서 매매를 할 텐데, 내가 잘 맞는 매매법은 무엇이고, 또 트루스톡은 어떤 매매를 또 지향을 하느냐. 네,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것에 이제 허와 실, 그리고 장점과 단점,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매매했을 때, 이 자체의 투자 영역은 이게 나쁘다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투자 성향에 그 차이를 두면서 나에게 딱 맞는, 저마다 다 틀리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추세 추종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답은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별한 이제 본인만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또는 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또 엇갈리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하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계좌의 잔고는 살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고, 증거금이 부족하면 결국 또 옵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박이라는 것을 이제 또 노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시장이 또 생각과 아니게 다르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깡통이라는 그런 시기를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예, 그 자리가 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 기준을 갖추시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그리고 노력이 합해진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철저한 기준과 원칙 아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 자신해 봅니다. 오늘 첫 시간 파생 투자 영역 구분이라고 해서 다소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물론 많은 이제 사이트라던가 아니면 교육 동영상들이 있을 텐데 좀 틀릴 거예요. 매매하는 기법도 틀릴 테고, 이 친구의 사고 발상은 좀 많이 틀리다. 정상적인가? 저게 과연 정상일까? 아니면은 비정상일까? 그것에 대한 기준은 또 없겠죠. 물론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정말 정상일 거고, 그걸로 해서 돈을 벌지 못했으면 비정상일 테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법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 계좌를 온전히 보전을 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익히시고 난다면 아마 이 매매가 그나마 정상이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생 투자 영역 구분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웨이브를 보이고 있는 이 차트는 선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흐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검은색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박스의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검은색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가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 박스 형태의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스 형태를 벗어나면서 위로 곧장 오르는 상승 추세의 시장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떤 박스 형태를 보이다가 또다시 하단 범위를 건들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의 길을 걷게 되는 또 그런 또 추세의 시장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매매 기법은 다 달리 있겠죠. 어떻게 있을까요? 박스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검은색의 파동처럼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가담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치는, 그래서 평행한 선이 있는 이 박스를 두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남들이 매도를 친다는 상단 라인에다가 위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은색처럼 여기서 매수에 가담을 하다가 빨간색 선처럼 이쪽 자리 남들이 매수하는 자리에서 추세 추종형의 투자자들은 매도를 단행할 그런 시장도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박스 매매를 하는 사람은 보시다시피 위아래에다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 또는 차트에다가 본인들이 보이는 선들을 그려놓고 이 자리에 닿으면 나는 매도를 할 것이고 아래 자리에 닿으면 나는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추세 추종형의 매매자들은 중심에다가 선을 두고 이것의 돌파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다가 물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크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심에다 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간중간에서 매매가 많아지는 그런 횡보성의 시장 또는 박스권의 시장에서는 어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벌어질 그 시장에서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이익을 내겠다. 결국 나는 추세 시장에서 모든 것에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후자가 결국 뒤에 말씀드렸던 추세 추종형의 그런 매매 기법이 트루스톡이 지향하고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올 그런 트레이딩의 어떤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이 시장은 2009년 5월달부터 7월달까지의 일봉 선물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선 그림처럼 위아래 박스를 그렸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 사람들, 결국 비추세 매매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소 수익이 났던 그런 시장이겠죠. 물론 그 수익의 범위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위아래 범위가 몇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2포인트를 그렸던 그 시장의 박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추세 매매자들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었을 터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월달 이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또 매도를 가담했던 이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매도를 감안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시장은 위로 빵빵빵빵 오르게 됩니다. 물론 로스컷을 잘 했다면 물론 손실은 면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니다. 시장은 밑으로 다시금 박스를 그릴 것이다. 또는 주변 언론에서 2009년의 시장은 꼭지를 그렸다는 무수한 정보와 언론의 힘에 의해서 로스컷을 못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추세 추종자들의 트레이딩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박스에서 그나마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중심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매수에 걸린 그 박스의 끝자락에서 기준이 깨질 때까지 홀딩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만큼 손실을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하나의 큰 트렌드를 분명히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형태의 시장, 서로 다른 그 두 사람들, 비추세 매매자와 추세 매매자가 공존하는 여러분들은 선물 시장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본 캔들에서의 매매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시장이 아니라 데이 트레이더는 더 짧은 분봉에서 이런 시장의 영역에서 향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추세 매매자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좋아하는 비추세 매매자와 중심에서의 등락을 매매하다 추세의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에서 이익을 점유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시장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선물 시장이 태어나서 또는 주식 시장이 태어나서 다른 어떤 종목들의 시장이 태어나서 변하지 않는 네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상승 추세 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또는 하락 추세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아래 위 어떠한 박스를 그리고 있는 비추세 시장의 변동성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정말 그 사이가 좁은 뭐야? 이 시장이 오늘 과연 무슨 시장일까? 방향성도 없거니와 하루 종일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는 비추세 횡보성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시장과 하락 추세 시장을 통틀어 추세 시장이라고 하고, 변동성 비추세 시장과 아래 두 개, 횡보성 비추세 시장 두 개를 합하여 비추세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시장을 두 가닥으로 나눕니다. 추세 시장과 비추세 시장. 그죠?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확률을 100으로 놓았을 때 추세 시장을 우리는 30%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비추세 시장을 70%의 시장을 놓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비추세 시장이 더 많을 뿐더러 상승 추세 시장은 30% 내지 시장이 정말 안 좋을 경우는 20%까지 그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10번 매매를 하면 7번은 비추세 시장일 것이고 3번 정도는 추세 시장일 것입니다. 시장은 하나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한 번씩 되돌아가면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나오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비추세 시장과 변동성 시장 또는 횡보 시장이 나오는 그 시장이 또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시장은 돌고 도는 현상이 항상 발생되고 또 소멸되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도대체 왜 트루스톡은 확률이 많은 비추세 시장에서 투자할 것이지 왜 확률이 적은 30%의 추세 시장에서 투자를 하느냐? 왜 나머지 70%에서 작은 수익 혹은 횡보성의 잦은 손실을 감안하면서 왜 자꾸 추세 시장에서만 집중을 하느냐? 그것의 해답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차트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볼 거는 추세 시장과 비추세 시장의 영역을 구분할 것입니다. 자, 추세 시장이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은 추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비추세 시장이 수익이 날 시장은 박스 내지 좁은 변동성에서 수익이 나긴 합니다. 그러면 추세 시장의 장점을 보도록 합니다. 추세 시장의 장점은 고수익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추세 시장의 장점은 수익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고승률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추세 시장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추세가 아닌 비추세 시장을 맞았을 때 우리는 잦은 손실에 집중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 뭘까요? 승률이 낮다는 얘기죠. 비추세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승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추세 시장의 단점은 추세 시장에서의 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률은 높지만 이익률이 낮습니다. 왜? 정말 높은 확률로 잘 벌다가 단 한 번에 추세에서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추세 시장에서의 매매 원리는 봤더니 남들이 참 매수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죠? 우리는 매도를 하고 있고 남들이 매도를 한다는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고점 매수를 하고 있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대신 비추세 시장에서는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비싼 가격에서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세 시장에서 심리는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겠죠. 왜? 일단 승률이 낮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손실이 보고 내가 또 들어가면 손실을 보다가 언젠가는 한 번 나오는 큰 자리에서 수익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추세 시장은 승률이 좋기 때문에 큰 추세만 만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죠. 심리적으로.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끌고 가는 수익입니다. 추세시장에서 끌고 가는 수익. 이것이 추세시장의 유일한 낙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나는 수익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작게 수익 나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자리, 어느 한 추세를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게 핵심 포인트고, 비추세 시장은 설사 하나 내가 고승률에서 크게 손실을 보는 추세 시장에서의 명확한 손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시장을 매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보조지표로서는 파라볼릭, 그리고 MACD 혹은 MA, 이동평균선 또는 DMI 등등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비추세 시장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대 강도 지수를 의미하는 RSI라던가 또는 스토캐스틱 혹은 아래 위 밴드를 갖추고 있는 볼린저 밴드 등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론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지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조지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조지표는 여러분들 매매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일단 이 시간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파생 투자 영역 구분해서 전체 시장에서 각 영역별 손익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빨간색의 영역은 추세 추종자들의 매매의 영역일 것이고, 또 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각 영역별 손익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봤더니 정말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시장은 아래 위 3포인트 정도의 변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나 추세 추종자나 작은 수익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은 변동성 시장이 가장 좋을 것이며, 추세 추종 투자자들도 어떤 이동평균선의 각도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했을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횡보성 시장에서는 정말 작은 손실 혹은 시장의 변동이 커졌을 때는 다소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횡보성 박스, 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횡보 시장일 경우에 어떤 자리에서 사던 간에 그 시장은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작은 이익으로서 제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추세성 시장을 만났을 때 정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큰 손실을 볼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매매를 하는 추세 추종자들의 손익은 추세의 시장을 맞이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부분 봤을 때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왜 도대체 추세 시장과 비추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트루스톡은 왜 추세 추종형 매매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왜 그쪽을 일반인들 혹은 트루 가족들에게 전파를 하는가라는 게 바로 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차트를 봤더니 높은 승률에 실패한 투자자 유형의 손익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히 정말 천천히 박스 정도에서 수익을 내다가, 왜? 비추세 시장이 더 많으니까. 그러다가 추세 시장을 한 번은 만났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승률이 계속 좋아서 다시금 또 올라갔다가 큰 추세에서 또 만나서 크게 또 꺾이게 됩니다. 근데 그 추세가 연장이 걸릴 경우에는 정말 크나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하는 겁니다. 정말 재수없게 오버나잇을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승률에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이 차트는 높은 승률에 성공한 투자자. 승률도 좋고 이렇게 큰 추세를 만났을 때 명확한 로스컷, 물론 손실을 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로스컷을 주고 다시 또 비추세 시장을 엮어서 수익을 내다가 또다시 추세를 만났을 때 그때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추세 매매를 하면서 정말 성공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자들의 매매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승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벌 때 크게 벌기 때문에 어때요? 계단형 손익곡선을 나타내게 되죠. 비추세 구간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벌고 잃고 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만나는 그 추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또다시 비추세 시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벌고 잃고를 하다가 언젠가 한 번 만나는 큰 추세에서 이익을 내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시장에 가장 명확하게 손익곡선을 어떠한 모양으로서 봤을 때 우리는 계단형 손익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 높은 승률 그리고 높은 이익률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이익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투자 유형의 투자자들이 겪어야 하는 리스크 관리 시점이 가장 좋은 것이고 철통 방어다. 그 이유 기회는 어떠한 영역의 투자자들이든 간에 언제든지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 유형을 다시금 한번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짧게 한 번 더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죠. 추세 시장은 그 확률이 너무나 작고 전체 시장을 100으로 놨을 때 3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추세 시장은 30%가 아니라 70%의 비추세 시장을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만 보고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향유할지,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를 관리할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 선물 차트, 특히 데이 트레이더들이 보는 우리 선물의 분봉 차트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시장은 2010년 2월 1일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중심선을 가운데다가 놓고 매수와 매도 혹은 중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이 시장은 우리는 잡은 좁은 변동의 변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좁은 횡보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을 놓고 추세형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 시장에서 손실을 볼 것이고 또는 아래 위로 박스를 놓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그나마 작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시장을 맞이를 하다가 어느 한 트렌드 혹은 시장을 만나게 됐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1월 28일 같은 경우에 자 아래 위로 오늘 시장을 박스라고 놓고 매매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위에서 박스 위에서 매도를 치고 밑에서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벗어나는 자리에서 크게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보는 그런 비추세 매매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지워놓고 이것의 중심에서 놓고 매매를 했을 때 매수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다가 어느 한순간 걸리는 그 자리의 추세에서 앞에서 손실을 본 모든 것을 복구하고도 남는 추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또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은 적지만 그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추세 추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런 자리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은 어떻게 보면 비추세 매매자들의 로스컷을 먹고 산다는 말이 결국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하나의 큰 자리에서 정말 하나의 중심을 두고 이날처럼 하나의 매도로서 끝나는 시장, 그죠? 이 자리에 하나의 매도로서 끝나는 시장에서 추세 추종자들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다, 시장은 일정 부분 떨어지다가 어느 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박스 시장을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추세 매매자들은 단 한 번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엮이는 로스컷의 자리, 혹은 이 로스컷의 자리가 결국은 위에서 내려온 추세 추종자들이 먹는 비추세 추종자들의 로스컷을 먹고 사는 또 하나의 맥이 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하나의 매매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추세 매매자들은 이런 하나의 추세 시장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추세 추종자들 매매자들은 이런 2월 1일 같은 이런 횡보 시장을 맞이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각각의 매매하는 기법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트루스톡 선물시장 처음 강의,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매매를 해왔었고, 또는 나는 정말 추세 추종 매매를 해왔다, 아니다, 비추세 매매를 해왔다.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을 지어주니 나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트루스톡은 추세 추종형 매매를 한다고 하니 그런 추세 추종형 매매에서 이런 부분을 얻어야겠다. 또는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나는 이런 기법으로, 또는 앞으로 더 좋은 그리고 또 나올 그런 기법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겠다 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얻으신 게 있다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투자의 영역을 봤으니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시간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트루스톡 선임연구원 안도용이었습니다.